자, 봅시다. 숙제 얼마나 하는지 잘 됐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있자. 너네 숙제 보내주는 거 좀 봐야겠네. 어제 거까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거. 어제 거가 잠깐만, 어제가 11월 18일이었죠. 페이크 19쪽 그리고 36쪽 여기까지 돼 있어야 되네요. 19쪽, 36쪽. 자, 확인을 해보자. 자, 펴봐. 수정은 안 한 거야? 요거 맞았으면 맞았다고 표시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고 맞았는지. 너 며칠 안 보내? 안 받았어? 먹었어요. 그래? 그냥 못 먹었어. 자, 봐봐. 편하지. 아니 봐, 지금 얘기 뭐 급하게 피잖아. 어? 아니 왜냐면은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야. 아무도 안 했잖아. 여기를 했습니다. 오늘 잠깐만. 지난번에 진도를 32번까지만 했었나? 맞나? 기억이 안 났어. 몇 번까지 했었냐? 33번까지 했었어? 네. 오케이. 그러면 두 질문밖에 안 남았네? 40번, 41, 2번 두 개 진도 나가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과서 부분을 좀 복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교과서 복습은 어떤 걸 할 거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그리고 본문별 주제, 그리고 어법 포인트 이런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짠짠짠. 볼게요. 실험 지문인데 우리 지난번에 32번 했을 때도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실험 지문 나오면 요약으로 잘 나온다. 이 얘기를 맨날 하지 내가. 근데 40번이잖아. 40번이 원래 요약 지문이니까 당연히 요약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그 밖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시험 포인트를 미리 말하자면 쌤 개인적인 생각. 첫 번째는 빈칸. 이거 출제되기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대입학. 특히 이걸 기준이라면은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요지 아니면은 빈칸.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험 내용은 주제 또는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나온다고 했지? 아이씨,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실험에 관련된 지문은 주제 또는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나온다? 맨 위에? 오, 완전 반대로 틀렸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 또 복습할까? 어떻게 나온다 했어? 실험 내용 나오고, 실험 결과 나오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나온다 했어. 그럼 여기서 실험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실험을 뭘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야? 이 실험을 해서 뭘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가 주제죠. 됐어? 그러니까 주제는 어디? 후반부. 알겠지?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도요, 일단 실험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32번 질문할 때 설명했었는데, 보통 실험에 대한 글이 실험 내용, 실험 결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세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난 32번 지문은 그게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었어. 32번에서. 근데 40번에선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느냐?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 자체가 주제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요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 지금 이 여러분 모내기 자료에는 안 써 있는데요. 이 요약문이 있습니다. 그 요약문이 이걸 전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빠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돼 버리잖아요. 요약 이 문제의 정답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천천히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In a study, 한 연구에서 psychologist Lawrence Stanberg of Temple University. 그러니까 템플 대학교의 심리학자의 Lawrence Stanberg라는 사람과 his co-author, psychologist Margot Gardner. 그래서 그의 공동 저자인 심리학자 마르고 가르너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divided 나눴답니다. 306명의 사람들을 뭐뭐로 나눴다. divide A into B예요. A를 B로 나누다. 306명의 사람들을 3개의 나이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내용을 볼 건데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A, B, C라고 쓸게. Young adolescents with a mean age of 13. 자, 우리 단어 시험에도 나온 건데 얘들아, 여기서 mean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야? 평균적인. 그렇죠? 그러면 평균 14세 나이의 어린 청소년. 그러면 내가 14세라고 쓸게, 편의상. 그 다음에 older adolescents with a mean age of 19. 그러면 19살, 평균 19살 나이에 좀 더 나이 같은 청소년들. 자, and adults aged 24 and older. 자, 나이가 24살 이상의 성인이랍니다. 됐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자, 나눠서 이제 뭘 했는지를 봐야겠죠?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실험에서 서브젝트라고 나오면은요, 피실험자, 즉 실험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피실험자들은 played, 말 그대로 뭐 플레이를 했대. computerized driving game. 컴퓨터로 된 운전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어떤 게임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어. 자, 우리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까? 완전 불완전? 오! 완전 왕전이야. 전치사가 없으면 불완전. 전치사가 있으면 완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왕전 나왔죠. 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플레이어가, 게임 참가자가 must avoid, 피해야 된대요. crashing, 충돌하는 것을요. 어디에? into wall, 벽에. 근데 어떤 벽이냐? 또 관계대명사 나왔어. 됐어?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wall이야, wall. 이 녀석 꾸며주는 거거든? 단수잖아.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 S 붙여준 거야. 됐죠? 자, 나타나는 벽이래요.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on the roadway, 도로에서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피실험자들 이렇게 세 가지 나이대로 나눴대. 그래서 뭘 했답니까? 뭐 이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했대요. 운전 게임 같은 거. 그걸 하는데 그 벽이 갑툭튀 하는 거야. 근데 경고도 없어. 뭐 삐삐 앞에 뭐 전방에 벽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갑자기 벽이 훅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피하는 이런 뭐 게임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아직도 실험 내용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갖고 이제 뭐 한 겁니까? 이제 그냥 운전 벽 피하기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걸 했대요. 운전 벽 피하기 게임. 이렇게 했대. 자, 그래서 스탠버그랑 가르너가 randomly, 무작위로 assign 하면은 지정하다, 배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했대.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이 플레이하도록, 게임하도록. 혼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만 잠깐 볼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 이 부분 with 분사구문. 자, with 분사구문이 뭐냐? 뭐 별거 없어. with 나와. 뒤에 목적어 나와. 뒤에 ing 또는 pp가 나오는 거야. 이런 형태를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with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요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붙여서. ing는 능동이니까 뭔가를 하는 거죠. pp는 수동이니까 뭔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해석해보면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어법에서 만약 낸다면 보통 이 두 가지 갖다가 많이 냅니다. ing 쓸래, pp 쓸래.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자. 두 명의 똑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됐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어떻게 했답니까?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그럼 게임 참가자가 이렇게 있어. 게임 참가자. 이렇게 있으면은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이렇게 얘는 이제 친구들이야.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했답니다. 혼자거나 아니면은 두 명의 같은 나이 또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때 이제 게임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실험 내용이에요. 됐어? 혼자서 게임하거나 똑같이 모니터. 됐어? 혼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게임하거나.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자, 여기까지 실험 내용 나왔고요. 지금부터가 실험 결과입니다. 됐죠? 자, 실험 결과 잘 봐야겠죠? 자, 이 위에 있는 거 좀 지우겠습니다. 봅니다. older adolescent. 자, 일단은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들. 아까 우리 19세 얘네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scored 득점했대요. About 50% higher. 거의 50% 더 높게 득점했답니다. on 뭐에 대해서? on index of risky driving. 이거 단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렇죠? 뭡니까? 위험 운전 지수가 되는 거죠. 위험 운전 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됐어?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써볼게요.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은 14세, 19세, 24세 이상이었어. 얘네한테 했더니 어땠다? 위험 지수가 위험 지수를 여기 왼쪽에 쓸게요. 자, 위험 지수가 50% 높았대요. 50%. 뭐 할 때? 그들의 또래들이 방에 있을 때요. 됐어? 또래가 있을 때. 됐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리고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s니까 그 이제 14세 애들이 운전한 거죠. 얘네야, 얘네. 얘네는 was fully twice as reckless. reckless는 무모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거의 어떻게 됐답니까? 무려 2배만큼 더 무모했대요. 그럼 더 무모했다라는 게 뭡니까? 위험 지수가 높았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2배였어요. 2배. 됐어? 뭐 할 때? 다른 어린 10대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래가 있음. 이런 상황이죠. 됐나요? 자,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In contrast. 자, 그와 대조적으로 adult, 성인들은 behave, 행동했답니다. In similar ways, 유사한 방식으로요. Regardless of 하면은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거거든. 그럼 뭐와 상관없이 whether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 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observed, 관찰되든지 상관없이 행동이 비슷했다. 그럼 얘는 위험 지수가 증가하지 않은 거네요. 됐어요? 여기서 2배가 더 높니 50%가 더 높니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또래가 없이 혼자 하는 거. 요 경우보다 이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게임할 때보다 친구가 있을 때 더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는 거야. 어떨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얘네가 지금 위험 지수를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이 얘네겠죠. 그 다음이 얘네겠죠. 됐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가 있으면 더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이게 뭐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과를 통해서. 아,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에 또래가 있으면 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문도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게 정답이었어요. 이런 거를 요양문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더비교급 쓰면 돼요. 더비교급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에 또래가 있을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 더비교급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요양문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이제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출퇴근이지. 그 학교 등하교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요 되게 쫄보예요. 내가 되게 쫄보여서 오토바이 이렇게 못 타. 얌전하게 돌돌돌돌돌 이러고 탄단 말이야. 내가 되게 쫄보여. 무서워. 그렇게 타는데 축제 기간이었어요. 대학교 축제 기간인데 대학교 동기 중에 한 애가 내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싶대. 나를 태워달래 자기를. 그래서 얘를 태워줬어. 여자애였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떡해. 내가 또 간지나게 좀 타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괜히 평상시 하지도 않고 이러면 괜히 이러면서 탔어. 나도 되게 쫄렸어.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에 좀 이러면 얘가 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도 단순하게. 그랬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얌전하게 타요. 이러고 덜덜덜덜 하면서 얌전히 타. 근데 괜히 친구 있으니까 괜히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봤을 때 허세 때문에 그래. 허세 때문에 괜히 이러고 이러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다 남자애들이 그래.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보통 안 그래. 생각을 해봐. 니네가 롤하고 있어. 혼자 할 때는 그냥 얌전히 해.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훈수충 둘이 있어. 야 거기서 아유 그렇게 들어가냐. 아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뒤에서 훈수도 겁나 짜증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괜히 내가 하던 플레이 안 하고 막 이제 이상하게 막 과감하게 하다가 이제 막 포탑 따위면서 뒤지고 적정을 들어갔다 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들에 의해서 위험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야. 누구나 그렇다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peer pressure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peer pressure. 또래 압력이라는 뜻이거든. 딱 또래 압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이 글은요. 또래 압력이 뭐야? 또래가 있으면은 그 또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행동 패턴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 더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가출 청소년들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알잖아. 얘가 가출했는지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언론에서 되게 안 좋게 그때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비행 청소년 막 이러면서 얘네가 무슨 뭐 물건을 훔치려고 뭐 유리를 깨고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막 떠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절대로 가출 청소년은 혼자서 다니진 않는다는 거. 혼자는 없어요. 무조건 또래들이 같이 있어. 그리고 또래들이 같이 있으면은 또래 압력으로 인해서 더 과감하고 더 무모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근데 이게 어떻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 나이 어떠냐? 뒤에 누가 타든 말든 나는 돌돌돌돌 하면서 탈 거예요. 지금은 저는. 왜?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이제 알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분 나이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모르니까. 네. 그래서 또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요. 지금 주제라고 말할 만한 문장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주제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게 주제란 말이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근데 굳이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여기 윗문장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여기가 굳이 따지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럼 뭐 실험 결과가 주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결과 자체가 그래 주제가 되겠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빈칸이나 대입학 이런 걸로 시험에 내기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빈칸으로 만약에 출제할 거다. 그러면 빈칸은 어디를 뚫느냐? 일반적으로는 주제에다 뚫겠죠?
근데 주제가 뭡니까? 그냥 실험 결과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빈칸으로 만약에 낸다면요 우리 그 주역고 스타일 서술형 있죠? 주역고 스타일 서술형 뭐 말하는지 알고? 지난번에 서술형 5번에 나왔던 거 그걸로 만약 낸다면 뭐 이런 데다가 뭐 빈칸 뚫어서 낼 수는 있겠죠. 이런 데다가 빈칸 뚫어서 뭐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로예요. 별로야. 여기에 빈칸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쌤이라면요 어떻게 시험을 낼 거냐? 나라면 이러고 끝났죠 글이? 끝났죠? 여기 요 아래에다가 전 이렇게 낼 거예요. 만약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학교 선생님은 난 이렇게 낼 거야. Therefore 따라서 blah blah.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결국에는 요지이자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아까 이거잖아.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말로 써볼까요? 이겁니다. 됐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 압력에 의해 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뭔데?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 이거를 빈칸을 뚫는다는 거야. 이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야? 요약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요약으로 나왔었으니까 이거를 빈칸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거야.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고 객관식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라면. 저라면 돼요. 요지로 출제해도 좋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지문 추가 안 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내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요지로 내는 거죠.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요지야. 요지. 요지라는 게 뭔데?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 이게 요지잖아요. 이 글을 통해 이 실험 내용을 통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데?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요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41번 갈게요. 자, 장문 독해인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중간고사 때요. 혹시 그 지문 기억나세요? 케이브맨 멘탈리티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원시인 정신 해갖고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나? 그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옛날에 먹을 게 이제 많이 없었는데 음식이 먹을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인들이 어떻게든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 원시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여전히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 박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아니 했잖아 지난번에. 기억 안 나요? 나 이 써볼 얼마나 됐다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자, 내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진짜 완전 똑같아. 그냥 내가 늘 말하는 게 결국 소재는 돌고 돌아요. 똑같은 내용 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자, 볼게요. 가봅시다. A quick look at history. 자, 역사를 빠르게 살펴보는 건 보여준대요. 대절이야. 인간들이 have not always had abundance of food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not always 있죠? 이거는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분 부정.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됐어요? 해석 잘 하시고요.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그러면 have, had니까 가져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not always니까 항상 가졌던 건 아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항상 가졌던 건 아니다. 뭐를? The abundance of food를요. abundance라는 건 같은 말로요. rich에 nes 붙인 거랑 똑같습니다. richness, 풍부함이란 뜻이야. 풍부함, 풍요로움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인간이 항상 음식의 풍부함을 가졌던 건 아니랍니다. 어떤 음식의 풍부함이냐?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enjoy가 즐기다로 나와 있지만 우리 즐기다 말고 누리다라는 해석으로 알아두자. 누리다. 됐죠?
그럼 누려지는 음식의 풍부함이래. throughout 하고 나왔는데 얘들아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지? 근데 throughout은 통해서가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throughout은 전반적으로야. 전반적으로. 알겠지?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throughout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자, 대부분의 발달된 세상이죠. 오늘날에. 오늘날 대부분 발달된 세상 전반적으로 누려지는 음식의 풍부함이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아니 오늘날 음식이 부족해서 죽는다라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사한다고 하죠.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뭐 아프리카 뭐 저런 난민 지역 말고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잖아. 오늘날에. 그렇지? 근데 그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가졌던 건 아니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했던 때도 있고 풍부했던 때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In fact, 사실은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in history when food has been rather scarce. 자, 볼게요. 사실은 there 비동사 나왔으니까 있다인데 have been이니까 있어 왔다. 수많은 시기들이 있어 왔다. 역사에서요. 자, 근데 여기서 when 나왔죠? 이 when이 관계부사거든. 관계부사. 그래서 이 times를 꾸며주는 거야.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음식이 has been 뭐뭐여 왔답니다. rather 꽤 부족해 왔대요. 됐어? 다시 음식이 꽤 부족했던 역사적으로 음식이 꽤 부족했던 수많은 시기가 있었답니다. 이어서 갈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사람들은 used to eat more 더 많이 먹곤 했대요. 뭐 할 때?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since는 때문에요. 여기서 이래로 아닙니다. 때문에. 자, 뭐 때문에?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 자, 다음 식사의 이용 가능성이 was questionable.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있었다는 건 뭐냐? 확실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Not sure. 그래서 확실치 않았다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음식이 풍부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풍부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이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많이 먹으려고 했다? 다음 식사를 기약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그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즉 과식을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옛날 사람들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왜? 왜 그렇죠? 음식이 항상 풍부한 게 아닙니다. 됐어?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음식이 생기면 많이 먹고 마야 돼. 이거잖아. 음식을 언제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음식이 생겼어. 그럼 많이 먹어봐야지. 내가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니네 그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내가 붕어빵 갖다 얘기했었어. 붕어빵. 그러다가 피카츄 돈가스 얘기도 했었어 내가. 기억 안 나? 내가 지난번 내신 대비 때 했었단 말이야. 내가 피카츄 돈가스 먹고 싶었는데 원래 이제 못 찾다가 동네에서 찾아갖고 내가 그때 피카츄 돈가스 20개인가 30개 사고 내가 한 번에 다 먹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다고. 이제 기억나냐? 예시로 얘기하니까 기억을 하는 그지 같은 것들. 자, 볼게요. 자, 이어서 봅니다. Overeating in those times. 자, overeating 과식하는 거죠. 그 시기에 과식하는 것은요. 즉 많이 먹는 것은 was essential. 필수적이었대. 왜 필수적이었을까? To ensure survival.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살기 위해서긴 한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의미로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먹은 적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고 이거 아니야? 우리가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나는 죽어.
그래서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얼마나 있겠어, 나도 없는데.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아니 진짜 생존을 보장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humans, 인간들은 received satisfaction, 만족감을 받았답니다. from, 뭐로부터? 더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That was needed for immediate purpose.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로 되는 것보다.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각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그냥 당장은 이만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목적이야. 당장의 목적. 근데 내가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요만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근데 다음번에 또 내가 음식을 이만큼 구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치? 음식 못 구했어. 계속 못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 뒤져야지 뭐. 됐어? 근데 내가 일단 과식을 해. 많이 먹어. 그러면은 그래 내 뱃속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비축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식량을 구할 때까지 좀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먹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제가 전에 TV에서 어떤 걸 봤는데요. 그 TV에서 그 개그맨 김준현 씨가 그 이제 살이 이제 많이 쪄서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준현 씨는 정말로 한 달 동안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셔도 살 수 있대요. 왜? 이제 비축해 놓은 게 많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일단은 과식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거야. 됐죠?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니네가 뭐 음식을 못 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On top of that. On top of that 하면은요, 한 단어로 furthermore야.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야. 게다가, the highest pleasure. 가장 높은 기쁨이 was derived. 자, 우리가 derive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얻다란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니까 얻어지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얻어졌습니다. 뭐로부터? eating, 먹는 것으로부터. The most calorie dense foods. dense라는 건 빽빽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칼로리가 빽빽한 거니까 칼로리가 높은 거겠죠.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답니다. 자, result in 하고 나왔는데 분사구문이거든? 콤마 찍히고 ing 나왔지? 해석은 그래서 뭐뭐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요? result in은 뭔가를 유발하다, 어떤 결과를 내다라는 뜻이야. result가 결과잖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다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냐? A longer lasting energy reserve라는 결과를 냈다는 거야. longer, 더 길고 lasting, 지속되는 에너지 reserve가 비축, 저장 이런 뜻이야.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 비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일단 많이 먹어. 과식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다음 식량을 구할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다? 일단 음식을 많이 먹고 보는 게 중요했다고. 구해 놓으면. 됐어요? 무조건 과식이 필수였다는 거야.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해됐죠? 자, 다음 볼게. 이분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실은요 이분도나 although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시리즈 있죠. 자, 몇 개만 잠깐 써보자면 이분도 뭐 그냥 do를 써도 되고 뭐 although도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고 쳐볼게요. 비록 A 할지라도 B 한다 뭐 이런 패턴이잖아. 그럼 이 패턴에서는요 B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글의 구조상으로 그런 거야. 글의 구조상으로. 뭐 여기에 뭐 주어 동사로니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뺄게요. 구조상으로는 A임에도 불구하고 B 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B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분도가 이끄는 덩어리가 여기거든? 여기? 근데 이 덩어리는 이 글 전체의 주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읽으면 돼. 이거는 니네가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푼다. 그럼 A 내용은 가볍게 해석하고 여기는 진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가볼게.
자, 비록 뭐 할지라도 세상에 일부가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 관계부사 where 나왔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음식이 여전히 부족한 세상에 일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말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오늘날 세계 인구 대부분은요 has 가지고 있어. 뭐를? plenty of food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음식이야? available to survive and thrive. thrive가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생존과 번성에 이용 가능한 많은 음식.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오늘날에는 음식이 많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이 많다.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했냐? old야, old. 옛날 얘기한 거야.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은 과식을 했대. 왜? 음식이 넘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음까지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식을 해야 돼. 결국 과식의 이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존이야, 생존. 이걸 위해서 과식을 한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 그치?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야. 오늘날.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황이 어떠냐? 일단 음식이 많아. 이 얘기한 거야. 음식 많다고 오늘날은.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음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과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과식할 필요 없잖아. 내가 다음 식량을 위해서 지금 안 먹어놓으면 난 굶어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 무슨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과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식을 안 하나? 하잖아. 나만 해도 과식하거든. 배가 고파. 살이 안 빠져. 맨날 과식을 해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72kg가 그렇거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51kg였어요. 몸무게가. 진짜로. 내가 100가죽 잡혔었어. 100가죽 잡히고 막 이랬었어. 막 뼈밖에 없고 막 이랬었어. 근데 결혼하니까 돼지가 됐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자, 다음 거 봐봐. However 볼게. However. 자, 봅시다. 그러나 this abundance 이러한 풍요로움은 즉 음식이 많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is new 새로운 거래요.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음식이 풍요로운 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에는 음식이 풍요로워진 거고 이거는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롭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은 has not caught up. 자, caught up, catch up이죠. catch up이 따라잡다라는 거거든. 그럼 잘 이해해 볼게요. 너의 몸은 따라잡지 못했대요. 뭘 따라잡지 못했다는 걸까? 목적어가 지금 없거든. 목적어가 없어요. 너의 몸이 따라잡지 못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음식이 많아요. 음식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식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과식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잖아. 음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 트렌드를 못 따라잡았다는 거야. 됐어? 이런 뜻이야. 여기서 못 따라잡았다는 게. 선생님 그 트렌드가 뭔데요? 이거 말하는 거야. 그 트렌드가 뭐야? 음식이 많으니까 과식 안 해도 돼 라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뭔가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이 뭔가 세포 하나하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본능, 유전자는요 이 트렌드를 못 따라잡는 거야.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시대가 흘렀지만 우리의 몸대가리는 여전히 옛날 그 선사시대 이때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때 우리의 몸의 본능은 뭐였어? 과식이었어. 왜? 생존을 위해서요.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원시인 정신. 됐어?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과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어서 볼게. These are innate habits. 그래서 나와 있잖아. 이것은 innate 습관이라고 나왔잖아. 타고난 습관이라고.
유전자야, 유전자. 우리 그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야. 타고난 습관이지. not simple addictions. 단순한 중독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주 좋은 피켓거리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야 그만 좀 먹어라 살찐다. 어우 진짜 돼지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걸로 말하시면 돼요. 엄마 이거 중독이 아니야. 유전자야. 유전자. 옛날에 조상들이 어땠는 줄 알아? 논리적으로 말하면 돼요. 옛날에 조상들이 어땠는 줄 알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무조건 과식해야 됐어. 왜? 언제 음식을 구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내가 과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은 쫓겨날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their self-preserving mechanisms.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이것들이고요.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한 이제 계속 대명사로 나오니까 그러네요. 이 앞내용이 되겠네요. 앞내용.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새로운 거고 몸이 이제 이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 됐어? 이게 타고난 본능이고 타고난 습관이고 그럼 여기서 A는 그 타고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타고난 습관. 이 습관은 즉 과식하려는 경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과식하려는 경향은 자기 보호 장치랍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야. Initiated by your body. 너의 몸에 의해 시작된 자기 보호 기제랍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요. 뭔 소리냐? 과식을 하려는 경향 여기다 써볼게요. 과식하려는 경향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요. 근데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뭐에서 시작됐다? 몸에서 시작됐대요. 내 몸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시작됐다는 게 뭐야?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됐어? 그래서 위에서 말한 innate라고 말했잖아. 타고났다라고 말했잖아. 그 얘기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시작된 자기 보호 장치라는 거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식을 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은. 그럼 여기서 보호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아까 말했죠? 생존이죠, 생존.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뭘 보장해 주느냐? 너의 미래 생존을 보장해 준다. 나왔잖아. 미래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뭘 통해서? 과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들은 즉 과식하려는 경향은 are irrelevant now. 현재와는 관련성이 없답니다. 왜 현재와 관련성이 없어? 현재는 음식이 많으니까요. 됐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therefore 나왔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자, 여기가 뭡니까? 따라서 나왔으니까 결론을 말하는 문장이자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요지이자 이 글의 주제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짬뽕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낸다면 요 문장이겠죠. 그래서 빈칸으로 내는다네.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주역부 스타일 서술형으로 내는다네. 요 문장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따라서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다. 뭐가? 투부정사 하는 게 네 책임이래요. 투부정사 하는 게 뭐예요?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너의 몸과 대화를 하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건 너의 책임이에요.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거든. about이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자, 뭐에 관해서? 1번과 2번에 관해서. 그래서 1번과 2번에 관해 너의 몸과 네가 대화를 나누는 게 네 책임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1번은 뭔데요? 음식의 풍부함이라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과식이라는 타고난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의 몸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 너의 몸을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의 몸을 점검해 보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과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재가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 과식을 했지만 지금은 과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왜? 오늘날에는 음식이 풍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과식을 한다고 했죠. 왜? 그 유전자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설명 실컷 했는데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올드 앤 뉴로 설명하면서 이 과식에 대한 설명을 실컷 했는데 아니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과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잖아.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 말한 거야. 그래서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래요? 과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이 풍부한 상황이잖냐 지금 옛날이 아니잖냐 라는 것 그리고 과식하려고 하는 그 유전자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과식할 필요가 없잖냐 이거에 대해서 너가 직접 네 몸을 신경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요 과식할 필요 없다가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과식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과식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의 본능 때문에 과식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네 몸과 대화해서 처리하라고요.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실컷 아니 위에서는 아까 전에 뭐야 이거는 타고난 습관이지 중독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이 그래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 즉 요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만한 요소는 꽤 많습니다. 일단 글의 흐름 자체가 올드 앤 뉴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에 대한 문제로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좋겠죠. 여기 마지막 문장. 됐어요? 대입파악으로 출제해도 좋은데요. 41, 2번이 원래 장문에서 제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대신에 낼 거라면 요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요지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출제하기도 좋겠고 뭐 서술형으로 출제하기도 좋고 연결사로 출제하기도 좋은데 근데 사실 그 주역부가 연결사 문제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사는 제외하고 뭐 낼 거 많습니다. 순서, 뭐 삽입, 빈칸, 흐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 유전자에서 비롯된 과식 습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교과서 10과 복습을 좀 할 테니까 그 10과 자습서를 좀 미리 펴주세요.
시작합니다.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가르쳤던 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해서 어제 수능 끝나고 찾아왔더라고요, 학원에. 찾아와서 이제 뭐 어떻게 봤냐 하니까 어디 갈 거냐 그래서 뭐 연대공학과 공대 생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그래서 수능 잘 봤냐? 잘 봤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고 한 개 빼고 다 1등급 나왔대요. 수학 2등급 나머지 5, 1등급. 그래 뭐 잘 가라. 그 우리 또 저기 뭐야 고3에 지웅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녀석이죠. 옛날에 고등 래퍼에도 나왔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기 뭐야 그 수능 봤는데 걔는 아마 서울대 갈 것 같아. 아마 그럴 것 같아. 왜? 영상은 왜 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들 잘 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또 카톡이 왔어요. 예전에 이제 그 가자고 친구들인데 예전에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작년까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인데 이제 카톡이 와서 나는 뭐 수능 어떻게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쌤 내년 1월에 술 어디서 먹죠 이런 거 아니 그래갖고 몰라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왔어요. 금방 가요 시간. 진짜 금방 가. 그 친구들 그 고1 때 재작년에 이제 맨날 그 지금 사실 이제 뭐 내가 이런 말하면은 좀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은. 그리고 일요일마다 내가 보강을 불렀어요. 시험 기간 때 일요일마다 무조건 그래갖고 일요일마다 와서 다 첨삭하고 맨날 이제 테스트 보고 막 이랬었던. 근데 이제 막 지각하면은 이제 저기 자실로 끌려가고 내가 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또 뭐라고 맨날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벌써 수능 봐갖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살 되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금방 진짜 금방 가. 생각해봐. 이제 고1 끝났어 얘들아. 이제 고1 끝났어. 이제 이거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좀 올해 초부터 제가 했었던 여기에서는 건이밖에 없네. 올해 초부터 저랑 한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그치? 우리 저기 세훈이랑 그 다음에 지인이랑 종훈이는 1학기 기말부터 했었죠. 그쵸? 저랑 재윤이도 마찬가지고 상혁이는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선율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건아 벌써 1년 다 갔어. 벌써 다 갔어. 금방 가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금방금방 가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대학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막 이제 입시 시뮬레이션 막 돌려보고 정시로 뭐 교과로 학종으로 막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학 가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차등 적용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고1 때 20%, 고2 때 30%, 고3 때 50%였거든요. 퍼센테이지 그 성적 들어가는 게요. 지금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고1, 2, 3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매번 한 번의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서울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서울대가 차등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기회가 아직 많이 있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쭉 찍어보는 것보다 한 4등급을 나왔어도 1등급을 한번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약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정점을 찍어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번에 시험 보면은 벌써 4번째 시험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솔직히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좀 진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 고3 되면 그때 가서 진로를 하면요 늦어요.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요. 학종 답이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설계해야 되거든요. 1학년 때부터 세트를 1학년 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학종으로 절대 못 갑니다. 교과 기준으로는요 2등급이야. 평균 2등급? 그럼 인서울 못 가요. 교과로 못 갑니다. 지금 현재는요. 최소 1.8은 나와야 돼요. 평균 등급이. 1.8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실은 세특을 설계를 해갖고 이제 그 세특 설계대로 여러분이 이제 하든지 학종은 2, 3등급이어도 인서울 갈 수 있어요. 학종은요. 그 세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특을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서 하면서 동시에 내가 평균 3등급 이상대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세특이고 뭐고 다 난 구리니까 필요 없으니까 성적을 겁나 올려야겠다 생각해갖고 평균 등급을 1등급대로 올리던지 그게 아니라면 빨리 정시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내년에 이제 정시반 고2도 정시반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비 고2잖아요. 그래서 예비 고2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정시반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1학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생기부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생기부를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져와서 이제 상담을 한다면 그거를 보고 진로를 결정을 해서 아 이제부터 내신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쫙 뭐 정시로 간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2학년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학종이든 교과든 간에 근데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된다? 교과라면은 1등급대를 노려야 돼요. 1등급대. 학종이라면은 2.5에서 3등급 사이지만 세특이 정말 잘 설계되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빡세요 여러분. 대학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뭐. 10과 봅시다. 복습할 거거든요. 복습. 10과 복습. 보자. 자 일단은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쌤, 오늘 진도 다 나가고 그 첨삭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첨삭을 할까 아니면 요거를 할까 했는데 딴 반에서도 다 이걸 해갖고 이걸 한 바퀴 도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네. 괜찮아. 어차피 지금 수업 끝나고 여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질문 받아줄게. 자 어쨌든 요걸 좀 볼게요.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그 딴 반에서는 도식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교과서 도식화를. 그래서 도식화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교과서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문별로 제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10과의 글의 전체 제일 핵심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 10과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그렇죠? 이거죠 이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이제 본문 1, 2, 3, 4 버전으로 나눠서 봐야겠죠. 본문 1. 자 본문 1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방관 레서드의 일화를 통해서 공감 능력의 발휘에 대한 예시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감 능력 발휘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공감 능력 발휘 및 그로 인한 결과라고 봐도 됩니다. 결과가 뭐로 나왔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감 능력 발휘에 대한 예시고요. 본문 2를 보겠습니다. 본문 2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거든요. 본문 2의 윗부분 내용이 뭐였냐면요. 공감 능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쓸게요. 좀 더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공감 능력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이게 공감 능력의 정의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부연 설명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감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였죠. 그렇죠? 즉 보편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속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썼는데 보편적 속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다르게 쓰셔도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공감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자, 본문 2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말고 또 무슨 얘기 나왔죠? 거울 뉴런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거울 뉴런. 그렇죠? 그럼 이 거울 뉴런 얘기를 왜 했지? 나 혼자 원맨쇼 아니야? 뭐 아무튼 말도 없어. 이거 안 했어? 우리 진도 안 나갔어? 처음부터 다시 나가? 워크북 처음부터 다시 할까? 말들이 없어 왜? 거울 뉴런이 일단 뭐예요? 거울 뉴런 얘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 나왔어? 뭐라고? 아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꿀게요. 자, 거울 뉴런의 작동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 키워드. 그렇지, 모방. 됐어?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모방, 따라한다라는 거. 됐어요?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리액션 이런 거를 이제 따라한다라는 게 이제 거울 뉴런의 핵심이었죠. 즉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2에서. 그럼 우리가 흐름으로 볼게요. 흐름. 이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을 갑자기 왜 설명했을까? 이 얘기, 공감 능력의 정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감 능력은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 즉 쉽게 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누구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거울 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어떻게 아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사람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거든. 과학적인 설명으로서 근거를 제시한 거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알겠지만 본문 3번을 펴보면요. 본문 3번에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보세요.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본문 3의 첫 번째 줄. 조음이 자료서 안 가져왔구나. 네. 잘한다 이 자식아. 본문 3번의 첫 번째 줄에 뭐라 나왔는가?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proved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울 뉴런의 발견은 입증했대. 뭘 입증했어? 공감 능력이 타고난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을 나왔잖아. 됐어? 거울 뉴런의 발견을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게 지금 본문 3의 첫 번째 나왔잖아.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거울 뉴런 얘기 꺼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본문 3을 좀 볼 건데 본문 3도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본문 3이랑 본문 4를 좀 같이 봐야 돼요. 본문 3, 4가 이야기가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세 덩어리. 됐어? 합쳐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안 써도 돼요. 본문 3이 있어. 그리고 본문 4가 있어.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세 덩어리냐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본문 3, 4에 걸쳐 있다라는 거야. 이 걸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공감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3, 4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본문을 다 내는 게 아니잖아. 일부분 잘라서 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자습서 기준으로 본문별로 잘라서 나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본문 3, 본문 4 이거랑 무관하게 요 부분만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본문 3, 본문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왜냐면 여길 잘라서 시험에 넣을 거거든.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윗부분에서 얘기한 건 뭐냐? 본문 3에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본문 3의 첫째 줄 있죠.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These little conscious acts of empathy help 나와 있는 거 찾았어? 본문 3번이요. 본문 3번. 아, 또 찾아줘야 돼? 아이 진짜. 야, 여기부터 첫째 줄부터 본문 3번 첫째 줄부터 여기까지라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됐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야. 하나의 내용.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인지 봐야겠죠?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쭉 봐봐. 공감 능력은 저절로 뭐 발휘가 된다 뭐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주로 나온 건 뭐였냐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감 능력은 뭐랄까 저절로 발현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저절로 발현. 발현되고 그 결과 뭔가 좀 뭔가 더불어 사는 삶? 삶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됐어? 이 얘기한 거야. 더불어 산다라는 건 뭐 말이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런 공감 행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세상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기 just as부터 시작이야. just as.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본문 4에 자, 여기 just as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갈게. 여기 쭉 넘어가서 본문 4에 여기까지입니다. selfish behavior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야. 됐어? 여기까지 한 내용. 여기까지가 똑같은 내용인 거야. 됐어? 그럼 내용이 뭔지 우리 또 볼까? 다시 본문상으로 가서. 본문상 방금 전에 우리가 끊었던 맨 아래 내용을 보면 just as하고 나왔잖아.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듯이, 보기 싫은 게 있다면 눈을 감을 수 있듯이 공감 능력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그렇죠? 즉 공감 능력 비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공감 능력 비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실상 내가 지금 해주는 게 얘들아 도식화라고 봐도 돼. 이게 도식화 아니야? 여기에서 본문 1 이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쓰는 거야. 이게 도식화지 뭐. 됐어? 도식화의 큰 틀만 내가 지금 써주는 거야 너네한테. 알겠지? 여기서 세부적인 것만 얘네가 쓰면 땡이에요. 세부적인 거 쓰고 단어 몇 개 패러프레이징 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보편적 이런 거 본문에 안 나와 있잖아. 보편적이란 말 안 나왔었어. 유니버설 이런 단어 안 나왔다고. 이런 거 찾았으면 되잖아. 됐죠? 자, 다시 한번. 공감 능력 비활성화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가 되는 이유도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아주 짧게만 쓸게요. 저는요.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나한테 너무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 자신에게 매몰돼야 돼. be absorbed 이런 표현 나왔잖아. 그래서 남을 살펴볼 여유가 없는 거야. 됐어? 이거잖아. 그럴 때 우리가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 타인에게 자리가 좁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국 자신도 불행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왜 자신도 불행해진다라고 했죠?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어.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왜? 그 이유도 있었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데? 거울 뉴런이 있으니까. 남의 기분을 모방하고 따라한다며. 거울 뉴런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어. 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해를 끼쳤어. 그럼 얘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은 게 내 거울 뉴런이 보고 따라해.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결국에 뭐야?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도 안 좋아지는 거네. 이해됐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야. 그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결국 나에게도 불행해진다는 거야. 결국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거야. 됐어? 이 얘기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고 세 번째 덩어리 내가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자, 여기 we need to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은 어떤 거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비활성화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잘 활성화하자라는 겁니다. 잘 발휘하자. 이거야. 이게 뭔데? 필자의 주장, 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맨 마지막에 그 we need to부터 그냥 문장 끝까지가 전부 다 필자의 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공감 능력을 이게 뭐야? 이 본문의 제목이 뭔데? Turn on your empathy 아니었어요? 너의 공감 능력을 켜라 이거잖아. 이게 글 전체의 제목이었잖아. 이게 뭔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공감 능력 활성화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공감 능력을 활성화하자. 왜 활성화하자? 활성화 안 하면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리고 활성화를 하면은 더불어 사는 삶을 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활성화하자. 이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됐죠? 자, 전체 흐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전체적인 흐름 대신에 세부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부적인 거는 어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법 위주로. 자, 다시 본문 위로 가볼게. 내용은 다 했다 우리. 이건 지울게요.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본문 1, 2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만이라도 좀 보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갈 건데 쌤이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 위주로 빠르게 얘네가 체크하면 되겠다. 첫 번째 문장 볼게. rescuing이야. be, busy, ing. 그래서 ing 외에 다른 형태 불가능하다. 이것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여기 4-year-old, year 여기에 s 붙이면 안 된다 얘기했었어. 그래서 4 years old라고 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찍찍 그어져 있는 하이픈, 이거 하이픈이라고 하죠. 하이픈으로 연결된 이 단어는 형용사야. 형용사. 얘들아, 형용사의 단수 복수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s 붙이면 틀린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문장. 요 문장은 여기죠? 여기 had already been taken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had been이라는 대과거 시제, been taken이라는 수동태.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 왜 과거 완료를 썼는가? 단서가 두 개나 나와 있어. 첫 번째 단서 already야. 두 번째 단서 was waiting for야. 됐어? 이 두 개가 단서거든.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얘는 과거 시제야. 근데 과거 시제의 내용이 뭐야? 4살짜리 얘가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점이 과거야. 근데 그 이전에 대과거 시점에 뭐가 된 거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송이 이미 된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대과거 시를 써야겠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두 번째 단서 이미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미 이송된 거잖아. 그 전에라는 뜻이겠죠. 이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대과거를 쓴 거예요. 이해됐지? 두 번째, 수동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수송? 당한 거니까. 수송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쓴 거야. 한 가지 이유 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됐어? 두 개 이유 다 말했다. 해석과 어법에 대한 거.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은 뭐 요 정도가 되겠다. badly. 네,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몹시, 심하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 부사야, 부사. 그래서 뒤에 분사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꾸며주는 거야, 부사가. 그렇죠? bad라고 쓰면 틀린다. ly 빼면 안 돼요. 다음 문장. 수업 시간에 말했던 문장이죠? 겁나 중요하다고.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어법 구문적으로 중요해요. 어법 구문적으로. 왜? imagine에 대한 목적어를 간접 의문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 의문사 how가 scary를 꾸며주고 있어서 의문사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주어가 심지어 또 가주어 진조로 나왔어.
그러면서 동시에 left라는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고 without의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또 간접 의문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문으로 나왔어. 이게 첫 번째 이유야. 여기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내용적으로도 중요해. 왜 내용적으로 중요하냐? 지금 이 윗내용까지는 뭐였냐면은 그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상황에 대한 설명. 여기가 어떤 문장이냐? 레서드가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첫 시작이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애가 지금 어떻다, 얘 가족은 어떻다, 다 상황 설명한 거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레서드가 상상해본 거야. 아, 내가 지금 저 애의 상태라면 어떨까? 이게 공감 능력 아니야? 이게 공감하는 거잖아. 공감 능력이 뭐였는데? 아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 여기로 시작되는 거죠. 되셨죠? 내용적으로 중요하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내가 말한 이유 두 가지는요, 보편적으로 시험에 출제하기 좋다라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주역고 버전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역고 버전의 이유. 무엇이냐? 니네 학교는 서술형을 낼 때 그냥 안 내죠. 무조건 변형해서 냅니다. 변형도 가능해요. 이 문장은. 정확하게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변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 이거 우드라고 나왔지? 우드. 얘들아,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 있죠?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부르는데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순간 특히 우드랑 쿠드 나왔다.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 우드나 쿠드가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아, 답이 안 나오네. 가정법이야. 가정법. 알겠어? 앞으로 너네 우드, 쿠드 나오잖아. 가정법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법은 아니야, 우드나 쿠드가. 근데 1순위는 가정법이에요. 알았어? 1순위는 가정법. 우리가 흔히 가정법 하면 떠올리는 게 if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우드, 쿠드가 가정법의 본체예요. 됐어? 지금 여기에서 우드가 가정법인 거 알고 있어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얘가 왜 가정법인 줄 알아? 얘들아, 가정법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 것. 이게 가정법 아니야? I인 거야. 자, I인 게 얼마나 두려울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레서드가 I예요?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 거 아니야? 가정법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정법이야. 근데 여기에서 가정법인데 뭘 안 썼어? if를 안 썼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if로 바꿔 써도 되겠지. 이해돼? if로 바꿔 써서 내가 한국말로 말해볼게. 나 이거 영어로 안 써줄 거예요. 참고로 시험에서만 내볼 거야. 틀려도 돼. 틀려도 돼. 한국말로만 말해줄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 레서드 이미진들을 써도 되고요. 이걸 아예 빼버리고 싹 다 가정법으로 갈아엎어도 됩니다. 이걸 쓴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레서드는 상상했어. 만약에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로 혼자 남겨진 아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라고 상상해봤다. 됐어? 사실 여기 앞 내용은 똑같고 여기만 사실 살짝 바뀐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 만약 그가 아이였다면. 됐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만약 그가 혼자 남겨진 바로 그 아이였다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가정법으로. 됐죠? 그러니까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모로. 됐죠? 맹목적인 암기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만한 가치도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는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본문 1까지만 할게 얘들아. 본문 2까지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 여기 what. what 문제 뭐 맨날 나오잖아. do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what 써야 됩니다. 빨리 할 거니까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은 뭐 사실 이거를 낼까? 일단 체크는 해두자. 여기인데요. 우리 그 지난번에 내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 정말 많이 설명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콤마 찍고 plane 이렇게 써도 됩니다. and play를 됐어요? 이거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었다. 참고로 중간고사 때 니네 뭐야 객관식 5번인가 맨 마지막 G였나? 거기에 나왔었어요. 밑줄 쳐갖고 이거 내가 그 어법변형 테스트 냈었잖아요. 지난번에 데일리 테스트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리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자, 그거 몰라도 원리는 알 수 있어요. 잘 봐봐.
그냥 원리 보여줄게. 필기 안 해도 돼. and played라고 나왔잖아 지금. 그럼 played의 주어는 당연히 he겠죠.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가 틀어준 거니까. 됐어? 자,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ing.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지우고 ing. 그럼 어떻게 됐어? and played가 playing 되네. 됐어? 이거야 이거. 다만 분사구문 만들 때는 앞에 콤마는 붙여주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문장에서 똑같은 거 나왔네? warming.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 and it warmed라고 나왔거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그것이 따뜻하게 해줬대.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대요. 그것이 뭐야? 이 문장에서 찾아보자. 그것이 뭘까? 그렇지. 그 순간. 너 모먼트야. 됐어? 자, 문법적으로 말하면 지금 요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앞에 나온 문장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략한 거지? 앞에 나온 문장의 주어가 뭔데? 모먼트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더 정확하게 만약 말할 거라면 그 사진으로 포착된 그 순간.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and it warmed라고 나왔어. 여기 접속사죠. and는요. it은 대명사죠. 이거 한 단어로 어떻게 쓸까? 관계대명사.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which warmed 이렇게 써도 돼. 됐어? 이렇게 써도 돼. which warmed. 자,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선생님, 위치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터넷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요, 무조건 바로 앞에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선행사가 그냥 앞에 있으면 끝이에요. 앞에 어딘가에 있으면 끝입니다. 여기 있잖아. 위치는 상관없다고요. 자리는 상관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which warmed라고 써도 맞는 거예요, 법상. 그럼 시험에 어떻게 할까? which warmed라고 써놓고 여기에 밑줄 쳐놓는 거야. 법상 만년틀이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런 거야. 맞는 거야. 알겠지? 과거 시제잖아. was 과거 시제. 그럼 얘도 똑같이 과거 시제 써야겠죠. warmed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that 나왔어. 이 that이 뭐냐? 동격이야. 동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이야 구문문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동격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아니 선생님 얘가 동격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동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근데 뒤를 봐봐. 주어, 동사, 수식어 이렇게 나왔지. 이 1형식이거든? 1형식이 완전한 문장이야.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돼.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 여기 얘가 부사라면은 strugl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줄게. 잘 봐봐. 자, 일단 이 대절 내용을 해석해보자. 그 아이의 가족은 분투하고 있었어. 쉽게 말할게, 노력하고 있었어. 뭐 하려고?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 그럼 얘는 하기 위해네? 그럼 부사네 일단. 됐어? 자, 그럼 일단 얘는 뺄게요. 부사인 거 해석으로 판명 났죠? 여기를 보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거.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봐. 얘가 만약에 대신 관계대명사라고 한번 쳐보자. 관계대명사로 쳐볼게. 그럼 얘는 목적격이어야 되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봐. strugling의 목적어가 없고 그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that이죠. 그렇지? 근데 이 that은 뭘 대신하고 있어? 앞에 나온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겠죠. 됐어? 그러면은 이 struggle 뒤에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the story가 돼야 된다는 거야. 선행사인 the story. 이해돼? 뭔 말인지? 재윤이 뭔 말인지 이해돼? 스토리 때문에 뭐라고요? 스토리 때문에 아니 지금 뭐 딴 얘기하고 있어. 얘의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다시 아니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대신 아니 동격이라 써놨잖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한 가정을 내리고 한번 보자는 거지. 아니 지금은 내가 동격이라 써놨으니까 아 그냥 동격이구나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니야 니네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시험에 어떻게 나와? 변형돼서 나온다고 변형돼서. 아니 여기 있는 거 얘가 동격이다를 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바뀌어서 나오는데 시험은.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관계대명사 대신지 동격의 대신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잖아. 그러면은 얘가 왜 동격이냐고, 왜 관계대명사가 아니냐고, 그거를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니네가 어법 배형 테스트를 볼 때 니네가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됐어? 근데 너네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 못 하잖아.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증명해 준다는 거야. 오케이? 다시 들어봐. 동격이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됐어? 근데 뒷문장에 지금 the child's family 주어 나왔고 was troubling 동사 나왔어. 그리고 to 정사가 이끄는 do가 나왔어요. 됐어?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주어 동사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이 to 정사가 부사인지 목적어인지 몰라. 일단 모르는 거잖아. 아니 우리 구문문사가 없다고 치면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목적어인지 부사인지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을루루 해석되면 목적어겠고 그게 아니라면 부사겠지 뭐. 그래서 내가 아까 해석을 한 거잖아. 해석을 했더니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라고 해석했어. 뭐뭐 하기 위해. 이건 뭐야? 부사잖아. 재윤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단 부사 수식어구나 이렇게 해서 얘를 제외시켜버렸어. 얘 없다고 생각할게. 수식어니까. 됐어? 그럼 지금 남은 게 뭐야? 주어 동사만 남았어. 주어 동사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스트러글이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 알아요? 모르잖아.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니네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 자동사야, 즉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야, 그럼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겠지. 근데 얘가 만약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야, 그럼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됐어?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얘가 동격이냐 관계대명사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가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해석으로.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관계대명사로. 만약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정답일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 가정하고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이제 이해돼?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 목적어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 이름이 뭐야? 관계대명사야.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놈이라고. 그럼 얘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 당연히 얘를 대신할 거 아니야. 선행사를. 그치? 그럼 이 선행사랑 얘랑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이 더 스토리랑 대신 똑같은 놈이라고. 근데 즉 더 스토리는 뭐여야 된다?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 관계 대명사라면.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됐어? 딴 사람들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다가 더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 맞나 틀리나? 만약 더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해석했더니 말이 된다. 그럼 뭐야? 그럼 관계 대명사겠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스토리를 집어넣었더니 해석이 이상하다? 그럼 뭐야? 그럼 동격이 되는 거예요. 됐냐? 해석해볼까? 그 아이의 가족은 이야기를 노력하고 있었다. 말 맞아? 아니죠. 그럼 이 더 스토리를 목적어 자리에 넣었더니 이상해지네? 그럼 이거 뭐야? 동격이 된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증명한 거야. 이거를 니네가 어법배형 테스트의 근거를 쓸 때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됐지? 왜 동격인지? 그러면 그래, 동격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위치로 쓰면 안 된다. 왜?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됐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본문 2부터 이거 또 이제 제가 복습을 좀 할 거니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어디 나갈 차례냐고 물어보면요. 됐죠?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